네, 오늘은 당신은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 케이스 9번 할 거고요. 이제 두 케이스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 하면은 한 케이스만 남았는데, 감옥 속 거짓말. 사실 이것도 미루고 미뤘던 이유가 현장이 너무 잔인해가지고 미루고 미뤘습니다. 그래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깨진 유리로 이제 몸을 뚫어서 죽인 것 같아요. 안방에 거울을 깨트린 뒤 날카로운 조각으로 배를 찔렀다. 수감자들이 운동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안방문이 열려있던 동안 일어나서 목격자가 없었다. 평소에 동료들이랑 자주 다툼이 있었대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알아내기로 합니다. 일단은 현장을 좀 볼게요. 일단은 조사할 수 있는 거는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얘네들 전부 다 이제 침대 옆에 낙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낙서. 뭔가 낙서가 잔뜩 돼 있어. 뭔가 이상하네. 이것도 눈여겨봐야 돼요. 이 전체 사진도. 졸려라. 거울 좌측 하단에 사진 같은 게 붙어 있네요. 네. 피해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보면은 베개에 있고, 원래 이불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피해자 2층 침대 아저씨가 뭘 많이 갖고 있네? 베개도 2개나 있고, 뭐 담요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뭘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문신이 되게 화려하게 많이 돼 있어요. 네. 피해자는 무슨 책 같은 걸 듣고 있었어요. 유리는 몰랐겠지. 그리고 직접 저걸 들어서 했으면 손이 다쳤을 수도 있는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거울부터 좀 볼까요? 거울. 역시 뭔가 문신이 중요한 거죠. 문신을 조니. 자, 조니라는 사람의 연인이 붙어 있고요. V 플러스 D. 타투. 잠깐만. 근데 이게 이렇게 BS도 있네. 이렇게 보이는 게 이렇게 미친 거니까 이게 V 플러스 D일 수도 있고, 좌우 반전을 하면 D 플러스 V일 수도 있는 거야. 네, 클로버, 하트, 그런 정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걸 좀 볼까요? 수감자들 기록 볼까요? 그와 대화하기 할까요? 그와 대화하기. 할까요? 그들 중 한 명의 진술은 모두 거짓말이다. 이거 그거 맞히는 거다. 거짓말과 진실이 섞여 있을 때 거짓 밝혀내는 것처럼 지금 누군가는
거짓말 말하고 있고 누군가는 진실 말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교차되는 지점에서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그러면 되게 어려워져요. 저번에도 그것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 용의자가 범죄자가 진실이랑 거짓말을 섞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모두 거짓이거나 모두 진짜라고 가정을 하고 이 사람의 말을 판단을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예를 들어 7개는 진실이고 3개는 거짓말일 수 있는데 저는 all or nothing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3개가 진짜니까 당연히 이 나머지 7개도 진짜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상당 부분 진짜였지만 거짓말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되게 찾기가 어려서. 그래서 거짓말할 때 안 들키는 방법이 섞으라잖아요, 진실을. 최대한. 조니. 기트라우저 전정리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럼 이 사람 말은 거짓이 되겠네요. 만약에 이들이 전부 서로 알고 있었다면. 그죠? 버나르도밖에 없어요. 파블로가 누구야? 이걸 말한 게 파블로다구나. 피해자 이름은 카밀로입니다. 자, 베르나르도 오면 B로 시작하죠. 근데 우리 아까 그 남자 몸에 써져 있는 게 B 혹은 D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르나르도일 수 있겠네요. 빡빡이가. 그리고 조니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던 건 파블로입니다. 네. 카밀로는 피해자. 불같은 화를 낸다. 타로 가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나 카밀로가 동성애자라고? 이게 다야? 와, 씨. 이걸로 맞추라고? Come on, dude. Johnny. 그럼 일단은 창문
유리 거울에 붙어 있던 여자분은 피해자 여자친구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자의 여자친구도 아닌 거죠. 그러면 버나르도가 아마도 좀 문신한 아저씨일 테니까, 그죠? 맞죠? 거울에 비쳤으니까. 거울에서 보면 이게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써져 있으면은 내 얼굴을 이렇게 실제로 보면 B잖아. 그러니까 저건 B야. 저 사람 베르나르도야, 빡빡이가. 그럼 우리는 조니랑 파블로를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조니는 저 인간이야. 구렛나루. 이성애자니까. 그리고 곱슬머리가 파블로인 겁니다. 그러면 Pablo said, 나는 조니가 누군지 몰랐다. Johnny is 구렛나루 있는 놈. 조니가 누군지 몰랐어요. 베르나르도만 살인범을 알아요. 베르나르도는 빡빡이죠. 라고 파블로 said.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한 거야? 잠깐만. 이 용의자가 포악하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 사산이라도 불가차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저 인간은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진 않았겠네요. 그죠? 그럼 이게 베르나르도 아닐까요? 그러면 이게 조니 아닐까요? 그렇게 다시 한번 매칭해볼까요? 예. 끊어 전부터 조니가 누군지 몰랐다요. 작은 베르나르도가 바뀌었다고요. 이거를 파블로가 말한 겁니다. 파블로. 근데 그걸 베르나르도가 뭐라고 했어요? 파블로가 조니를 몰랐대요? 아, 그렇네. 이건 베르나르도일 수밖에 없네. 봐요. 조니가 누군지 몰랐어요. 베르나르도만 살인범을 알아요. 그러면 무조건 파블로가 한 말이지 이거는. 딴 애들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파보세 존이 몰랐대요? 이 말은 뭔 말이야? 나는 제3자란 얘기야. 베르나르도란 얘기죠. 파블로가 전에 조니를 몰랐다고 하던가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기 자기가 다 기록했는데요. 아무튼 누가 카밀로를 죽였는지. 그리고 베르나르도만 살인범을 알아요라고 했는데 카밀로를 죽였는지 저는 정말 몰라요. 그리고 그럼 조니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파블로를 알고 있었죠. 파블로 누구? 곱슬머리요. 곱슬머리. 적어도 저는 저 사람들처럼 살인하는 적은 없어요. 제가 저지른 범죄는 그렇게 무겁지 않다고. 그러면 조니는 굉장히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다? 조니? 네? 이 벽에 써져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 수건이 누군 있고 누군 없고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건가? 저 책이 의미가 있는 건가 혹시? 책이? 여기 책이 하나 있거든요.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벽에 써져 있는 글씨들은 뭐지? 의미가 있는 건가? 저 흑인은 동성애자. 파블로. 구렛나루가 조니. 여자친구 있는 놈. 빡빡이 베르나르도.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만약에 파블로가 거짓말한 거면 어떻게 되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알았다는 거죠. 베르나르도밖에 없다고요? 그것도 거짓말인 거고.
자, 용의자 1과 용의자 2의 말이 상충되네요. 그럼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what if 파블로가 거짓말쟁이인자. 거짓말쟁이다. 그러면 만약에 파블로가 거짓말을 했다면 나머지 둘의 말이 정답이 되나요? 봅시다. 뭔지 몰랐어요. 거짓말. 진실. 잘 아시면서라는 말은 왜 했을까? 형사랑 뭔 그런 게 있나? 베르나르도는 진실. 만약에 그럼 조니가 거짓말한 거면? 그럼 얘가 거짓말쟁이고 얘네가 진실을 말한 거면 봅시다. 조니가 누군지 몰랐어요. 진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네요. 그러면 베르나르도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진실. 그럴 수가 없는데요? 왜냐면 용의자 1과 용의자 2의 말이 상충하기 때문에 용의자 3이 거짓말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용의자 3이 거짓말을 말했다면 나머지 둘은 다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데 용의자 1과 2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용의자 2가 거짓말을 했다면 용의자 1과 용의자 3의 말도 상충되기 때문에 용의자 2의 말이 거짓이면 나머지는 다 진실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용의자 2와 용의자 3의 말은 일관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의자 2와 용의자 3의 말은 동일해요. 그 서로가 상충되는 게 없어요. 근데 용의자 1의 말은 2와 상충되고 용의자 1의 말은 3과 상충돼요. 그래서 용의자 1의 말이 진실이면 나머지 둘 중 한 명이 진실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용의자 1이 진실이면 용의자 2가 진실일 수 없고 용의자 3이 진실일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용의자 1이 만약에 진짜를 말한 거면 용의자 2와 3이 다 거짓말을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용의자 2가 거짓말을 말한 거면 용의자 2가 진실을 말한 거면 용의자 1만 거짓이면 돼요. 용의자 3이 진실을 말한 거면 용의자 1만 거짓말을 말하면 돼요. 하지만 용의자 3이 만약에 거짓말을 말한 거라면 용의자 2도 그러니까 용의자 3이 거짓말이라면 진실 그게 안 돼요. 용의자 3은 거짓일 수가 없어. 용의자 3이 거짓이면 자연스럽게 용의자 2도 거짓이 되거든요. 둘은 같은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둘은 같은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2가 거짓이면 3도 거짓이고 3이 거짓이면 2도 거짓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1이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말인즉슨 파블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파블로가. 그렇다는 건 곱슬머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근데 경범죄를 저질렀는데 언제까지나 당신을 기다릴 거야. 영원히 사랑해? 뭐 이상하지 않나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는데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면 보통 1, 2년 살고 나가는데 그럼 조니는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사기죄? 사기죄도 오래 살 수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조니가 거짓말한 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용의자 1은 진실이 됩니다. 그러면 용의자 3도 진실이어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조니는 진실이어야 돼요. 근데 왜 여자친구가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어차피 가벼운 죄를 지어서 빨리 나올 사람한테 언제까지나 당신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게 이상한데? 좀. 사소한 일도 불같이 화를 낸다? 조니. 근데 사소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탈옥까지 할 만큼? 탈옥은 보통 진짜 남은 형량이 긴 사람이 탈옥하죠. 1, 2년밖에 안 남았는데 탈옥을 하겠어요? 앞으로 한 2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탈옥하는 거지. 그러면 엄청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베르나르도, 제가 조니, 얘가 파블로인데 파블로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살해를 했다? 뭐 이건가요? 힌트 좀 볼까요? 저 문신도 의미가 있을라나? 이니셜 말고도. 애들 침대에 있는 그런 건 의미가 있나? 저번에는 이제 막 문신도 의미가 되게 있었고 막 식당 바닥까지 조사해야 돼서 엄청 어려웠었거든요. 네, 단서 1번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거. 그쵸? 그쵸? 네. 뭐 제가 맞춘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답?
그러면 조니가 누군지 몰랐어요가 거짓말. 조니가 누군지 알았던 거죠? 파블로를 알았다. 베르나르도만 살인범을 안다는 말이 거짓말. 그럼 진짜 베르나르도는 누가 카밀로를 죽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파블로 본인이 죽였거나 조니가 죽인 거예요. 아, 근데 조니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저 사람들처럼 살인한 적이 없어요. 그럼 파블로네요. 아마도 진실만을 말해야 되니까. 이건 좀 너무 허무한데요? 좀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약간 기복이 있네요. 왜냐하면 되게 어려운 문제들도 가끔씩 있어서 엄청 고생하거든요. 근데 또 이번 문제는 지나치게 쉬워서 전 제가 잘 푼지도 몰랐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하여튼 빨리 풀었습니다.